이번 시간에 우리 기본 모의고사 2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번이요. 문제 3번 보니까 이제 분석 작업하고 20점이 총 배점이 되어 있죠. 주어진 시트에서 다음 작업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나왔어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1번 문제, 2번 문제, 3번 문제가 나는데 우리 1번 문제가 이제 부분합 작성하는 그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가 우리 피벗 테이블을 작성하는 그 문제고 3번 문제가 이제 시나리오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이 세 문제를 우리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분석 작업 1번 시트에서 다음 지상을 처리하시오. 분석 작업 1번에 보니까 지금처럼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들어있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문제 풀어라. 그거죠. 자, 여기 보니까 이제 부분합 기능을 이용하래요. 자, 일단은 우리가 부분합 기능을 이제 알아보기 전에 요거부터 좀 보자고요. 우리가 이제 뭐 부분합이 됐든 시나리오가 됐든 뭐 피벗 테이블이 됐든 뭐가 됐든 어떤 특정 작업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이만큼의 데이터를 이제 이용을 할 거예요. 그때 이제 이만큼의 데이터를 이용할 때 그때 이제 내가 특정 셀을 찍고 우리가 이제 데이터의 정렬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데이터의 정렬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범위가 잡힌다고요. 우리는 이 데이터를 이제 정렬할 때 이런 제목이나 이런 제목들은 우리가 이제 범위로 설정을 하면 안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특정 셀을 찍어 놓고 우리가 정렬에 들어왔을 때 이렇게 이제 범위가 자동으로 이렇게 이제 지정이 될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분석 작업 2번 시트에 보게 되면 지금 좀 이렇게 데이터가 있거든요.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특정 데이터를 이제 찍어 놓고 우리가 이제 정렬을 이제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범위가 설정이 돼요. 그때는 이제 맞게 이제 설정이 됐죠. 똑같이 이제 어떤 특정 셀을 찍고 나서 이제 특정 기능에 들어갔을 때 범위가 이만큼만 잡힐 때가 있고 이만큼이 이제 범위가 지정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슨 차이냐? 지금 얘를 봤을 때 나는 데이터를 요 데이터만 가지고 이제 어떤 특정 기능을 할 거예요. 근데 그 바로 위에 이런 제목도 있고 그 바로 위에 이런 제목도 있죠. 이 표랑 이런 제목들이 전부 다 쭉쭉 붙어 있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붙어 있을 때는 우리가 이제 정렬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들어가게 되면 이 전체 데이터가 다 범위가 잡힌다고요. 근데 지금 이 분석 작업 2번 시트에 와서 보면 내가 지금 사용할 그 데이터는 이만큼이고요. 요 제목이 이렇게 이제 작성이 되어 있을 때 그때 이제 2번 행에 아무런 데이터가 없죠. 이렇게 이런 제목이랑 이런 데이터랑 이렇게 이제 떨어져 있을 때는 우리가 특정 셀을 찍어주고 정렬에 들어가게 되면 내가 필요한 요 데이터만 딱 이렇게 이제 범위가 지정이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범위를 꼭 지정을 하고 들어가야 되냐, 아니면 우리가 이제 데이터가 들어있는 이곳에 셀 포인트를 아무 곳에나 갖다 놓고 우리가 이제 들어가도 되냐, 그거는 이런 데이터랑 이런 제목이랑 지금처럼 이렇게 떨어져 있냐 붙어 있냐 그 차이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런 이제 데이터가 있을 때 지금 이 데이터랑 이런 제목들이 이렇게 서로 다 붙어 있을 때는 우리가 어떤 특정 기능을 수행할 때 꼭 내가 이 데이터 범위로 지정을 하고 우리가 이제 특정 기능을 이제 수행을 해줘야 되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랑 제목이랑 이렇게 이제 떨어져 있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특정 셀만 찍어 놓고 우리가 특정 기능에 들어가면 이 데이터 범위가 이렇게 이제 설정이 된다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 이제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만약에 내가 이거 구분 잘 못하겠다 그러면 그냥 무조건 그냥 범위 잡고 들어가세요. 범위 잡고 들어가면 아무 문제가 안 생깁니다. 자, 그럼 이제 부분합 요거 이제 작성 한번 해보자고요. 자, 부분합 기능을 이용해서 보수 지급 현황이라는 이 표에서 그림과 같이 지기별로 이제 연봉과 그 성과급의 합계를 계산을 하래요. 합계를 계산한 다음에 지급액의 최대값을 이제 계산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정렬은 지기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처리하시오. 그렇게 이제 나왔고요. 그리고 부분합 실행 결과에 이제 나타나는 총합계라는 게 있는데 이 총합계를 총계 요걸로 이제 표시하라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합계와 최대값은 위에서 이제 명시된 그 순서대로 처리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합계라는 것도 이제 계산을 해야 되고요. 최대값도 이제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그때 이제 문제에서 명시된 그 순서대로 처리하라 그랬죠. 문제에서도 합계를 계산한 후에 최대값을 이제 계산하시오. 그렇게 써져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합계를 먼저 계산하고 최대값을 우리가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분합을 할 때는 제일 처음에 이제 뭐부터 한다? 제일 처음에 이제 해야 되는 게 우리가 이제 정렬을 먼저 해야 되더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할 게 뭐다? 우리의 부분합을 이제 작성해 주면 되더라. 해서 우리가 정렬을 먼저 해주고 우리가 이제 부분합을 작성하면 되는데 그때 이제 부분합을 작성할 때 지금처럼 여러 개의 이제 부분합을 작성할 때는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우리의 부분합을 작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분합을 작성할 때는 반드시 뭘 해야 되더라?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거 그거 있어요. 그거 이제 체크 해제를 꼭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만약에 시험 문제상에서 세 번째 부분합을 만들래요. 그때도 우리는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거를 해제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새로운 값으로 대치 요거 이제 꼭 해제를 해줘야 된다. 그거 이제 기억하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부분합을 할 때 요거 제가 정리해드린 거 요거 정확하게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우리가 부분합을 하기 전에 반드시 정렬을 먼저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때는 이 데이터랑 이 제목이랑 붙어 있어요.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특정 셀을 찍어주고 우리가 정렬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범위, 이 해당하는 범위, 내가 정렬할 그 범위를 먼저 범위 지정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데이터라는 메뉴에 정렬에 이제 들어가 주면 됩니다. 정렬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쯤 이렇게 이제 정렬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에서 지기를 기준으로 오름차순으로 처리해라 그렇게 나왔죠. 그러면 우리가 정렬 기준에다가 지기라는 거 찍어주고요. 지기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해달라 이렇게만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각각의 이제 지기별로 이렇게 이제 오름차순 정렬이 돼서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 정렬 다 끝났고요. 정렬이 끝났으니까 이제 우리가 부분합을 작성해 주면 됩니다. 부분합을 작성할 때도 우리가 이제 데이터는 요 메뉴에 찾아가게 되면 오른쪽 끝에 이제 윤곽선이라고 있고 거기서 이제 부분합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찍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부분합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떴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기별로 연봉과 성과금의 이제 합계를 계산해 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룹할 항목은 성명이 아니라 뭐다? 우리 직이라는 거 찍어주고요. 그때 이제 합계를 구할 거니까 사용할 함수는 개수가 아니죠. 개수가 아니라 합계다. 요거 이제 변경시켜주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합계를 구할 때 연봉과 성과급의 이제 합계를 구할 거예요. 해서 연봉에 이제 체크 표시해 주고요. 성과금에 이제 체크 표시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 두 개 빼고 나머지 거 다른 필드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체크 표시가 되어 있으면 안 돼요. 해서 이런 거 이제 체크 해제해 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위쪽으로 이동을 해서 다른 필드에도 혹시나 체크 표시가 돼 있나 안 돼 있나 요거 이제 확인해 주면 됩니다. 해서 지금처럼 직위별로 합계를 구하는데 그때 연봉과 성과급에 대해서 합계를 구해달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우리는 첫 번째 부분합을 만드는 거라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거 요거 이제 체크 해제를 안 해도 되겠죠. 요 상태에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버튼을 땅 하고 이제 눌렀더니 지금쯤 이렇게 이제 각각 직위별로 이렇게 이제 연봉과 성과급에 대해서 합계가 직위별로 전부 다 이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첫 번째 부분합 다 작성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분합도 만들자고요. 두 번째 부분합 만들 때 또 부분합 들어가주면 되겠죠. 들어갔더니 지금쯤 이렇게 떴고요. 지금 연봉과 성과급의 합계를 계산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지급액의 이제 최대값을 계산하라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사용할 함수는 최대값으로 이제 고쳐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급액에 대해서 합계를 구해달라. 그렇게 해서 지급액에다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체크 표시해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연봉하고 성과급 요거는 체크 해제를 해줘야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지급액 여기에만 체크 표시가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됩니다. 혹시나 다른 곳에 또 체크 표시 돼 있나 안 돼 있나 또 한 번 더 확인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얘는 이제 두 번째 부분합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거 요거 이제 체크 해제를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눌렀더니 지금처럼 각각 직위별로 지급액에 대해서 최대값이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지시사항 보니까 부분합 이제 실행 결과요. 지금 우리가 부분합 다 했죠. 이 실행 결과에 나타나는 총 합계를 총계로 이제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아래쪽으로 쭉쭉쭉 내려가게 되면 지금처럼 총합계하고 우리 C에 20번 셀에 써져 있죠. 요거 이제 찍어주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더블 클릭한 다음에 이 안으로 셀 안으로 이제 커서를 집어넣고 여기서 이제 합이라는 요 글자만 이렇게 이제 지워버리면 되겠죠. 이렇게 총계하고 이렇게 이제 두 글자로 이렇게 이제 수정을 해주고 엔터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문제 시키는 거 다 했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작성한 이 부분합이랑 문제 그림상에 나와 있는 그 부분합이 똑같은지 다른지 이제 비교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 그림을 보니까 지금처럼 부분합이 이렇게 이제 작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과장의 최대가 과장의 요약이다, 부장 최대가 부장의 요약이다 하고 이렇게 이제 쭉쭉쭉 이제 계산이 됐고 그때 이제 합계는 연봉과 성과급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합계들이 전부 다 이제 쭉쭉쭉 계산이 돼서 나온 거고요. 그리고 최대값은 지급액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최대값이 이렇게 이제 계산이 돼서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니까 총계하고 이렇게 이제 두 글자 써져 있어야죠. 그때
이렇게 이제 이 데이터만 보지 말고 우리 앞에 보게 되면 이제 윤곽기호라는 것도 있어요. 이것도 이제 어떻게 설정이 돼 있나 내 거랑 똑같은지 그거 이제 비교해 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비교해 보니까 지금 내가 작성한 거랑 전부 다 이제 똑같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부분합을 만들어 주면 돼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부분합 끝이요.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분석작업 2번 시트에서 다음 지상을 처리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분석작업 2번 시트에 보게 되면 지금쯤 이런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있죠. 이거 해가지고 이제 우리 문제를 풀라는 그 얘기요. 자, 문제를 보니까 이제 피벗 테이블 이 기능을 이용하래요. 이 기능을 이용해서 성적 현황, 교양 이 표에서 성명은 이제 행에 갖다 놓고 전공 학과는 열로 이제 처리를 하래요. 그리고 이제 값에는 평점의 이제 합계를 계산하시오.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피벗 테이블 보고서 시트는 분석 작업 2번 시트 바로 앞에다가 이제 위치시킨다. 그렇게 나왔죠. 그 얘기는 우리가 이제 피벗 테이블 만들 때 지금 내가 현재 작업하고 있는 이 시트 안에다가 이제 피벗 테이블 만드는 게 아니라 피벗 테이블 보고서 시트라 그랬죠. 그거를 이제 분석 작업 2번 시트 바로 앞에다가 위치시키래요. 그럼 우리가 피벗 탭을 만들 때 새로운 시트를 이제 만들어라. 그거예요. 자, 그럼 이제 피벗 테이블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자, 일단은 우리가 지금 여기 봤을 때 데이터가 있고 맨 위에 이제 제목이 있는데 이 데이터란 제목이 떨어져 있죠. 떨어져 있을 때는 우리가 이제 아무 셀, 이 데이터가 들어있는 아무 셀이나 이제 한 칸 선택을 해주고 우리가 이제 피벗 테이블 만들러 들어가면 됩니다. 그때 이제 피벗 테이블이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엑셀에다가 삽입을 할 거라 우리 삽입이라는 요 메뉴 찾아가면 되겠죠. 해서 삽입에 맨 앞에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피벗 테이블 하고 있습니다. 요 피벗 테이블만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피벗 탭을 만들게 하고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떴습니다. 그때 이제 분석할 데이터를 선택해라 그렇게 떴는데 우리가 특정 셀을 이제 찍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 데이터 범위가 전부 다 이렇게 자동으로 이제 설정이 된다고요. 그럼 요게 이제 이 범위가 맞나 우리가 이제 확인만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니까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넣을 위치를 선택해라 그렇게 나왔는데 우리는 새로운 워크시트로 이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새 워크시트가 찍혀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새로운 시트가 작성이 되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자동으로 떴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니까 피벗 테이블 필드 창이 이렇게 짜잔하고 떴죠. 그럼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지금 나타난 이 시트가 너무 작으니까 조금 더 이제 크게 확대를 좀 할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피벗 테이블 필드 이 창에서 우리 문제 시킨 대로 전부 다 이제 갖다 놔주면 되겠죠. 성명은 이제 행에 다 갖다 놓으래요. 그리고 이제 전공 학과는 열로 갖다 놓으래요. 그리고 값에다가는 우리 평점을 갖다 놓는데 그때 이제 평점의 합계를 구해라. 그렇게 이제 나온 거죠. 해서 성명이라는 거 요거 찍어주고요. 요거 쭉 드래그해서 우리가 행에다가 갖다 놔주면 되겠죠. 그리고 전공 학과라는 거 요거 이제 클릭해주고 쭉 드래그해서 이제 열에다가 갖다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점이라는 거 쭉 드래그해서 우리가 이제 시그마 값에다가 갖다 놔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피벗 테이블이 작성이 됐습니다. 그때 이제 평점은 합계로 이제 계산하라 그랬어요. 그때 이제 평점이 이제 합계가 맞나 안 맞나 확인 한 번만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피벗 테이블 이 보고서 시트는 분석 작업 2번 시트 바로 앞에다가 위치시켜라. 우리가 작업하던 곳이 이제 분석 작업 2번 시트였는데 그 앞에 자동으로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됐죠. 그리고 피벗 테이블 보고서의 빈 셀은 그랬습니다. 빈 셀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비어있는 이런 셀들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이런 빈 셀은 샵 기호가 이제 표시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래요. 그러면 우리가 피벗 테이블이 작성된 곳 아무 곳이나 한 칸 클릭을 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이제 단축 메뉴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피벗 테이블 옵션이라는 곳으로 우리가 이제 들어가 주면 됩니다. 이 피벗 테이블 옵션에 들어가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피벗 테이블 옵션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떠요. 그러면 그때 이제 여러 개의 탭들이 있는데 그때 이제 대체로 이제 시험 문제가 많이 출제되는 그 탭이 레이아웃 및 서식 요 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약 및 필터라는 요 탭도 있고 이렇게 이제 두 개 탭이 있습니다. 우리 레이아웃 및 서식이라는 요 탭에서는 시험 문제 주로 나오는 게 레이블에 있는 셀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해라. 그거 이제 자주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오류 값이 있을 때 어떻게 표시해라. 요것도 이제 자주 나오고 빈 셀은 어떻게 표시해라. 요것도 이제 자주 나옵니다. 그때 이제 문제에서 빈셀은 샵 기호로 이제 표시해라 라고 했으니까 빈셀 표시 여기다가 이제 샵만 찍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요약 및 필터라는 이 탭으로 이동해 보면 총합계에 대해서 행의 총합계만 표시해라, 열의 총합계만 표시해라 그런 문제가 나올 때 우리가 여기서도 수정을 해줄 수 있어요. 이런 게 우리 피벗 테이블 옵션 창에서 설정하는 그런 내용들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럼 빈 셀에 전부 다 이제 샵 기호가 다 들어갔죠.
그리고 피벗 테이블에 피벗 스타일 보통 15번 이 서식을 적용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피벗 테이블 작성된 곳 중에서 아무 셀이나 임의의 셀을 선택을 해주고요. 그리고 우리 맨 위에 보게 되면 이제 피벗 테이블 도구라고 이렇게 이제 메뉴가 있죠. 이곳에서 이제 디자인을 바꿀 거니까 우리가 이제 디자인으로 이동해 주면 됩니다. 이동하게 되면 지금처럼 피벗 테이블 스타일하고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요 아이콘 자세히라는 거 클릭해서 지금처럼 쫙 펼쳐서 보면 되겠죠. 그때 이제 피벗 스타일 보통 15번 요거 이제 서식을 적용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밝게가 있고 보통이 있고 어둡게가 있죠. 그때 이제 피벗 스타일 보통 15번이니까 보통 여기서 이제 찾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 자세히라는 거 요거 이제 클릭을 했을 때 첫 번째 거 갖다 대보니까 피벗 스타일 보통 1번입니다. 그 오른쪽 게 2번이고요. 그 오른쪽 게 3번이요. 그 다음에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그 다음에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에서 얘가 이제 15번이겠네요. 그래서 이곳에다가 마우스를 이제 올려놓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피벗 스타일 보통 15번 하고 제목이 뜨죠. 요 제목이 이제 맞나 정확하게 확인해주고 요 아이콘 이제 클릭해주면 됩니다.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피벗 테이블이 작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 피벗 테이블 문제 다 푼 거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2번 문제 끝이요.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분석 작업 3번 시트에서 다음 지상을 처리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분석 작업 3번 시트에 왔더니 지금처럼 급여 분석 현황하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전부 다 이제 들어있죠. 자,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라. 그거요. 자, 문제를 읽어보니까 시나리오 관리자라는 그 기능이 있대요. 그 기능을 이용해서 급여 분석 현황이라는 이 표에서 상여금의 비율 C의 16번과 그리고 공제액의 비율 G의 16번이요. 자, 그러면 지금 아래쪽에 쭉쭉쭉 내려가 보면 우리 상여금 비율이 이곳에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공제액의 비율이 지금 이곳에 들어있죠. 이 두 가지가 다음과 같이 이제 변동하는 경우에 이지형 부장의 실수령액 그리고 오지명 부장의 실수령액이 어떻게 이제 변동이 되는지 그 변동 시나리오를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첫 번째 시나리오를 보니까 상여금의 비율은 이제 70%다. 공제액의 비율은 이제 11%다. 그렇게 나왔죠. 지금 이제 80%, 12%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이게 만약에 이제 70%로 11%로 그렇게 이제 변동이 됐을 때 그때 이지영 부장의 실수령액이 이제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오지명 부장의 실수령액이 이제 어떻게 변하는지 그거 이제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상여금의 비율이 이제 90%로 공제액의 비율이 이제 13%로 그렇게 이제 변경이 될 때마다 이지영 부장의 실수령액과 오지명 부장의 실수령액이 각각 이제 어떻게 변동이 되는지 그걸 이제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때 이지영 부장의 실수령액이 G의 4번에 들어있고 오지명 부장의 실수령액이 G의 6번에 있대요. G의 4번이다. 그럼 G의 4번이 지금 여기 있고요. G의 6번 그럼 G의 6번이 여기 있죠. 이 두 개 셀이 각각 값들이 이렇게 이제 들어있는데 이 값이 이제 어떻게 변동이 되는지 그걸 이제 구해서 보여달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시나리오라는 이 문제를 풀 때는 딱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시나리오 문제를 풀기 전에 이 문제상에 이름 정의하는 그 문제가 있나 없나 그걸 먼저 보면 됩니다. 그걸 먼저 보고 만약에 이름 정의하는 문제가 없을 때는 우리가 바로 그냥 시나리오 관리자로 바로 들어가 주면 되는 거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이름 정의하는 그 문제가 있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이름 정의를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시나리오로 이제 들어가 주면 돼요. 지금 이제 이름 정의하는 이 문제가 있으니까 일단은 이름 정의 먼저 해야 되겠죠. 그때 이제 C의 16번 셀이요. C의 16번 셀은 이름을 어떻게 하래요? 상여금 비율로 이렇게 이제 이름 정의하래요. 그러면 해당 셀을 먼저 찍어 놓고 우리가 수식 입력줄 바로 앞에 이 부분이 이제 이름 상자죠. 이 이름 상자를 클릭을 먼저 해주고 여기다 이제 우리가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상여금 비율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글씨 쓰고 엔터요. 글씨 썼다고 해서 다른 셀을 우리가 찍어주면 이름 정의가 되지 않습니다. 해서 이름 정의를 할 때 이름을 썼으면 꼭 엔터를 눌러줘야 돼요. 그 다음에 G의 16번 셀은 이제 공제액의 비율로 그렇게 이제 하래요. 해서 G의 16번 셀 찍어주고요. 우리 이름 상자에 또 찾아가서 여기다가 이제 공제액의 비율하고 글씨 쓰고 엔터요. 그 다음에 G의 4번 셀은 이지영 부장이라고 이렇게 이제 이름 정의하래요. 그럼 이제 G의 4번 셀을 먼저 찍어주고 그리고 이름 상자에 가서 여기다가 이제 이지형 부장하고 이렇게 이제 이름 써주고 엔터요. 그 다음에 우리 G의 6번 셀이요. G의 6번 셀은 오지명 부장으로 그렇게 이제 정의해라. 그렇게 나왔죠.
해서 G에 6번 셀을 찍어주고 이름 상자로 찾아간 다음에 우리가 여기다 이제 오지명 부장하고 이렇게 이제 제목 써주고 이제 엔터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요 4개 셀에 대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이름 정의를 해주면 됩니다. 그때 우리 마지막 이제 지시사항을 보게 되면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를 작성을 할 때 정답과 이제 일치를 해야 된다. 그때 이제 만약에 오자로 인한 그런 부분 점수는 인정하지 않겠다. 그렇게 써져 있죠. 그러면 우리가 요런 이제 이름 정의할 때 만약에 한 글자라도 만약에 틀렸어요. 틀리면 이거는 이제 빵점 처리하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요런 글씨 쓸 때 조심해야 되겠죠. 물론 입력할 때 조심도 해야 되지만 입력을 다 했으면 이게 맞게 설정이 된 건지 틀리게 설정된 건지 그걸 이제 확인해야 돼요. 그때는 우리가 수식이라는 요 메뉴 찾아가면 됩니다. 해서 우리 수식이라는 메뉴 찾아가게 되면 지금처럼 정의된 이름이라고 여기 그룹이 있고요.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이름 관리자 하고 있습니다. 이 이름 관리자를 한번 클릭해 보세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내가 작성한 그 이름 정의했던 게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나타납니다. 지금 여기 보게 되면 공제계 비율이다, 상여금 비율이다, 오지명 부장이다, 이지영 부장이다 그렇게 있죠. 제가 지금 이 문제를 풀 때 이렇게 이제 4개를 우리가 이름 정의했기 때문에 이 4개만 확인해 주면 돼요. 그리고 다른 것들도 막 써져 있죠. 이런 거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지금 방금 한 것만 우리가 이제 확인해 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오타가 있나 없나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여기에 공제계 비율하고 여기에 만약에 오타가 있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요 위에 보게 되면 편집 있죠. 요 편집 단추 땅 하고 눌러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이름 편집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뜨면 거기서 이제 이름 우리가 이제 수정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내가 이제 수정 다 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이름 관리자가 다시 나타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름 정의를 정확하게 했는지 틀리게 했는지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닫기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이름 정의할 거 다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시나리오를 이제 작성하러 이제 찾아가면 되겠죠. 우리가 이제 시나리오를 작성할 때는 우리가 데이터라는 요 메뉴에 찾아가게 되면 우리 예측이라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가상 분석에 들어가 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상 분석에 들어가게 되면 시나리오 관리자하고 떴죠. 요 시나리오 관리자 요것만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시나리오 관리자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뜨는데 지금은 정의된 시나리오가 없죠. 우리가 이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추가 버튼을 땅 하고 이제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시나리오 추가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나타납니다. 그러면 여기다 이제 시나리오 이름 써주면 되겠죠. 우리 첫 번째 시나리오의 이름은 상여금 공제계 비율 인하 그렇게 이제 쓰래요. 그럼 요거랑 이제 똑같이 써주면 되겠죠. 요런 거 이제 글씨 쓸 때 우리 오타 안 나게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상여금 슬래시 그 다음에 이제 공제계 비율 인하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 시나리오 이름 써주고요. 그때 이제 변경셀이요. 우리가 이제 상여금하고 공제계 비율을 이제 인하시킬 거예요. 그때 이제 상여금의 비율은 이제 70%로 그리고 공제계 비율은 11%로 그렇게 이제 설정하라고 했죠. 그래서 요 값을 이제 우리가 변경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이 변경 셀에 지금 G에 7번이라고 써져 있는데 이곳에 써져 있는 거 지워버리고요. 그때 요 C에 우리 16번 셀이랑 우리 G에 16번 셀 요 두 개 셀을 우리가 컨트롤 키를 눌러서 요 두 개 셀만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돼요. 확인 버튼 누르게 되면 시나리오 값을 입력해라 그렇게 뜹니다. 지금 여기에는 80%다 12%다 그렇게 써져 있죠. 근데 이곳에 나타날 때는 지금처럼 0.8이다 0.12다 해서 소수음으로 나타나요. 원래는 지금 이곳에 이제 80%다 12%다 해서 요 값이 이제 입력이 돼 있는데 그거를 이제 우리는 70% 11%로 이제 바꿀 거죠. 해서 이거 우리 상여금의 비율에 가서 70%라고 직접 이제 입력해 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공제계 비율은 11% 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해 주면 되겠죠. 이렇게만 이제 입력해 주면 우리 첫 번째 시나리오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두 번째 시나리오를 또 이제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서 이제 추가 버튼을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두 번째 시나리오를 추가시킬 수 있게 이렇게 이제 나타나죠. 그때 이제 두 번째 시나리오 이름이요. 그 이름이 상여금 공제계 비율 인상하고 그렇게 이제 이름이 되어 있죠. 요거 이제 똑같이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상여금 슬래시 공제계 비율 인상하고 똑같이 이제 글씨 써주고 그리고 변경셀은 우리가 변경할 필요가 없죠. 아까 첫 번째 시나리오 만들 때 얘랑 찍어놨기 때문에 그 셀이 변경셀로 그대로 뜨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우리가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시나리오 값을 입력해라. 그렇게 떴죠. 뜨면 이제 우리는 90%, 13% 이렇게 이제 설정 바꿔주면 됩니다. 그러면 상여금의 비율은 이제 90%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공제액의 비율은 13%다. 이렇게 이제 직접 입력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이제 두 개의 시나리오 다 만들었으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내가 방금 작성한 그 두 개의 시나리오가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떠요. 뜨면 이제 우리 시나리오는 이제 다 만든 겁니다. 그때 이제 문제를 보게 되면 시나리오 요약 시트는 분석 작업 3번 이 시트 바로 오른쪽이요. 오른쪽에 지금 요 위치에 이제 위치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써져 있습니다. 그럼 요거를 이제 우리가 시나리오를 이제 요약해서 보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약이라는 요 단추만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돼요. 그랬더니 지금처럼 시나리오 요약하고 요 대화 상자가 이렇게 뜨고요. 그때 이제 보고서 종류를 이제 물어보죠. 우리는 이제 시나리오를 그냥 요약해서 볼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제 선택돼 있으면 되고 그때 이제 결과셀이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상여금의 비율과 이제 공제계의 비율이 각각 이렇게 이제 변할 때마다 우리는 이지영 부장의 실수령액과 오지명 부장의 실수령액이 어떻게 이제 변동이 되는지 배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G의 4번과 G의 6번 셀 이 두 개 셀을 우리가 이제 결과셀로 찍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G의 4번 요거 써져 있는 거 지워버리고요. G의 4번 찍어주고 컨트롤 키를 꾹 누른 상태에서 G의 6번 셀 오지명 부장의 실수령액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두 개 셀을 찍어주고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돼요.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가 이렇게 이제 작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온 거 보니까 지금 상여금의 비율과 공제계 비율의 현재 값은 현재값 원래 입력돼 있던 그 값은 80% 12%이다. 그때 이제 이지영 부장과 오지명 부장의 그 실수령액이 지금은 원래는 이만큼이었다. 근데 상여금과 공제계 비율을 이제 인하를 했을 때 80% 12%에서 이제 70% 11%로 이렇게 인하를 했을 때 그때 이지영 부장과 오지명 부장의 실수령액은 이렇게 이제 변동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상여금과 공제계 이제 비율을 이제 인상을 할 건데 그때 이제 90% 13% 이렇게 이제 인상을 했을 때 그때 이지영 부장과 오지명 부장의 실수령액은 이만큼이 된다. 그렇게 이제 보여주는 거죠.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상여금의 비율이다, 공제계 비율이다고 이렇게 이제 제목이 나타나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게 되면 이지영 부장이다, 오지명 부장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제목이 또 나타나죠. 이렇게 이 앞에 써져 있는 이런 제목들은 우리가 이름 정의했던 그 데이터가 이곳에 나타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름 정의를 하지 않았다면 이곳에 이제 셀의 주소가 써져 있을 거예요. 이름 정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제목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때 이거를 보고도 우리가 오타가 있나 없나 정확하게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한번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 써져 있는 이 글씨가 오타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름 정의를 다시 해줘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 위에 보게 되면 이런 이제 제목들이 쭉쭉쭉 써져 있죠. 이 제목은 우리가 시나리오 이름 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또 만약에 뭔가 잘못됐다. 그럼 우리가 시나리오 요약을 다시 해주면 됩니다. 그럼 만약에 내가 이거를 틀렸다. 만약에 틀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틀렸을 때는 요 시나리오 요약이라는 이 시트를 완전히 삭제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우리가 완전히 다시 삭제를 한 다음에 내가 만약에 이름 정의를 잘못했다면 이름 정의를 다시 하고 우리가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를 다시 만들면 되고 그리고 내가 만약에 시나리오를 만드는 그 과정에서 시나리오 이름을 잘못 썼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작성된 이 시나리오 우리 가상 분석에 들어가게 되면 시나리오 관리자라고 있거든요. 여기에 들어가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편집 내가 잘못한 거 선택을 하고 편집 버튼 눌러서 우리가 요 이름을 우리가 이제 수정을 해주면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시나리오를 잘못 만들었을 때는 그렇게 해결해 주면 됩니다. 근데 지금 내가 만든 이 시나리오는 분석 작업 3번이라는 그 시트 왼쪽에 있어요. 근데 문제에서는 바로 오른쪽에 위치해야 된다. 그렇게 써져 있죠. 그러면 요 시나리오 요약이라는 요 시트 선택해주고 마우스로 쭉 드래그해서 그 뒤로 분석 작업 3번 시트 오른쪽에 바로 오른쪽에 이렇게 이제 위치하게끔 우리가 이렇게 이제 드래그해서 시트를 이동시켜주면 됩니다. 해서 우리가 시나리오를 만들 때는 오자로 인한 그런 부분 점수를 인정하지 않겠다. 요 말이 써 있어요. 써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글자라도 틀리면 안 됩니다. 한 글자 틀렸다. 그러면 그냥 빵점이에요. 빵점. 그러면 안 되니까 특별히 더 신경 써서 우리가 작성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시험장에 가서 이제 시나리오를 만들려고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 내가 만약에 시나리오 요약 이거를 할 줄 몰라요. 몰라서 틀리면 괜찮은데 만약에 이런 곳에 오타가 발생을 해서 빵점 처리되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오타가 안 나게 특별히 더 신경을 쓰고 우리가 시나리오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 분석 작업에 있는 요 세 문제 이제 같이 풀어봤죠? 요 세 문제도 여러분들의 강의가 끝나자마자 직접 엑셀 파일을 열어서 직접 문제 풀어보세요. 문제 풀어보고 헷갈리거나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꼭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셔야 돼요. 나 모의고사 이해 문제 이거 다 풀었으니까 안 풀어. 그러면 안 돼요. 잘 안 되면 또 풀고 또 풀고 또 풀어야 돼요. 언제까지? 내가 교재를 보지 않고 그냥 문제하고 예제 파일 이것만 가지고 문제를 혼자서 충분히 풀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셔야 돼요.